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모 제5회 모의고사 21번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협회는 국토부 장관 허가받아 설립한다. 허가 아니고요.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인가받아야 되고요. 비영리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X고요.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요. 지회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4번 공제운영위원회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 거 되는데요. 이거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암기를 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관계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에 4번은 이중소속, 이중등록, 절대적 취소죠. 이중소속이니까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 과태료 한 번 없어도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됐기 때문에 절대적 취소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네, 이게 맞네요. 분실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보고는 자격 취소만 보고하죠. 자격 정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됩니다. 4번은 모든 행정처분이 아니라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정보망에 거짓된 내용으로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은 3개월이다 했는데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업무정지 6개월 거짓 정보 공개하면 결정 공일임 이렇게 암기를 했죠. 결격 사유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6개월입니다. 기타 등등은 1개월이죠. 나머지 다 3개월입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했는데 자격정지 사유 리얼이네요. 리얼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기억은 금지행위고요. 니은 인장 등록 위반, 디귿 계약서 거짓 작성하면 자격정지, 개공은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1년에 1,000만원 아닌 것 했는데 이중소속, 그 다음에 2번 거짓 정보 공개한,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에 1,000만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1년에 1,000만원 맞고요. 4번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는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은 소속공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면 1년 이하의 전액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연결이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표시광고 위반한 경우 명시해야 될 사항, 성명, 소연 등 등록번호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번이네요.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X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 그렇습니다.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물론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 취소도 있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자, 그래서 4번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번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공급계약은 신고대상 아니다 했는데 신고대상입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건축법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실제 거래금액이 6억 원인 나대지를 매수한 개인은 자금조달계획과 그 지급방식을 신고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2022년 2월 28일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신설됐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 맨 밑에 있는데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에는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토지취득자금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수도권의 경우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기 프린트 13번 맨 밑에 있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든 지분거래가 아니든 모두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20일 이내가 아니라
25일 이내에 제공해야 됩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 (25일) 이내에 제공을 해야 되고요. 4번 신고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그래서 15일 X고요. 20일 X가 되겠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의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 매수 용도를 기재해야 되고요. 2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연면적, 그 외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고 전용면적, 그 외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집합 건물은 전용면적입니다. 맞습니다. 3번 부동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으면 되고요. 4번의 종전부동산란은 입주권 거래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권리가액이죠. 종전부동산가액. 5번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병은 2022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갑 소유의 X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8천만원, 월차임 80만원,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병이 개업공개사죠. 병은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틀렸네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X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공이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면. 그러나 해제신고, 임대차 신고는 개공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을은 X아파트 경매 개시 결정 등까지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최우선 면제 1억 5천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니까 가능하네요. 3번 을이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 필정은 모두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가 아니라 모두 지체 없이 맞습니다. 5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모두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예, 2분의 1이죠. 의결권, 자본금 전부 다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경매 전부 다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제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죠.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 계약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